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엔터, 산업분석, 방탄도감이라는 이런 자극적인 거를 유안타가 아닌 이베스트자 증권에 있는 김영용 님이 해주신 걸 근거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쭉쭉 넘어가서요. 뭐 중요 이거는 인데요. 중요를 넘어가서 그냥 곧장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빅히트 기업 가치는 3조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5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한 듯합니다. 높은 멀티플, 그래서 30에서 4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보시면 공연 매출의 글로벌 탑5, 음반 음원 매출액도 글로벌 탑10에 들어가는 유일무이한 한국 아티스트가 BTS라고 하네요. 특히나 그래서 그 덕분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000억 전후의 영업이익이 유지, 성장 가능하다는 전자에 3조 이상이 가능할 거로 예상. 기업 가치는 연간 800에서 1000억 연결 이익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준비 중에 있고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는 상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면 올해 반드시 성장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이어웨이 사업 설명에 IPO에서 2020년 최종 예상치 못한 변수가 역성장 실적 회복되는 모습을 투자자에게 보이니까 더 긴 시간이 요구되고 있다. BTS 입대까지 신문. 그래서 BTS 멤버들이 입대를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이겠죠. 왜냐면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제가 늘 얘기드리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BTS가 다 있을 때 상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BTS가 2005년 인데요. 2010년에 4년간 2AM을 메인 집으로부터 제 위탁 번역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는 연간 매출액이 50억 정도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방탄소년단 데뷔가 2013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좀 엉뚱한 얘기긴 한데요. 부동산에 2013년이 서울 서건의 바닥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치고 올라갔거든요. 방탄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을 기회를 같이 한다라는 좀 엉뚱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성장기가 2014년 데뷔해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급성장은 2016, 17 그때부터 이제 성장을 했다는. 이게 신기하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좀 맞아떨어지긴 하네요. 2015년 화양연화 시리즈가 공전의 티 그래서 BTS가 탑 티로 빠르게 올라왔고 BT 100억의 돌파를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또 쭉 내려가면 뭐 이런 것들이 현재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연예계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보는 거니까요. 이런 건 뭐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YP BTS로 단숨에 초인류 기획사. 그래서 BTS가 빅히트 그 자체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현재는 그 소스 뮤직 인수해서 걸그룹 여자친구도 휴화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올해는 플랜디스까지 인수를 해서 BTS 비중이 70% 수준으로 감소를 했다. 그래서 덕분에 여기 보신 것처럼 이런 빅히트가요. K윌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에이트가 활동 중단을 했었는데 다시 재개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임정희, 방탄소년단, 여자친구, 세븐틴, 뉴이스트 이런 애들이 현재 이런 아이돌 그룹이 현재 빅히트에 소속돼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빅히트는 너무 BTS 방탄에 너무 많이 그 비중이 있어서 그게 좀 리스크라고 하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하나에 몰빵이 돼 있다는 얘기는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는 얘기니까요. 좀 골고루 좀 분산할 필요는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11년 100억에서 18년 8,700억으로 기업 가치가 80배나 급증했다. 확실히 이런 엔터나 이런 쪽은 그냥 인생 한방처럼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쩔어 2016년 불타오르네. 2016년 불타오른 해부터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2016년부터 서울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오늘따라 제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연관을 시키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2018년에 넷마블하고 이제 2대 주주, 3대 주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억 원 정도를 넷마블이 한 지분의 25% 정도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넷마블이. 그리고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티스트 다변화, 매니지먼트 의 사업 다변화 이런 것들이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회사 인수를 하면서 되어 있다. 플랜디스나 이렇게 세븐틴 같은 경우도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보시면 보이그룹 탑 티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갓세븐이나 NCT를 오히려 음반 판매량, 그러니까 공연에서는 더 상회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나 초동 판매량 70만 정으로 BTS, 엑소의 확고히 3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BTS 워낙 넘사벽으로 올랐고 엑소도 방탄과 사실 장을 겨룰 정도였죠. 지금은 살짝 떨어지긴 했지만 그 다음으로 세븐틴이니까요. 대단한 기업이다. 아이돌 그룹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쭉 내려간다 보면은 현재 이 투어 불가를 했어요. 불가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만 요 보고서가 6월 초 보고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5월 달에 썼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이후로 알기로는 6월인가에 실제로 온라인 콘서트를 했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대박이 났다. 여기도 실제로 6월 14일 개최된 유료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오히려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은 스튜디오 드래곤만큼 못 받을 이유는 없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치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히려 저평가다. 이걸 동급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오히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속해서 그렇게 드라마 제작을 해서 하는데 물론 이제 뭐 확실한 이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 팬층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감히 방탄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데 그래서 보시면 기존 3사보다 오히려 빅히트가 더 대단합니다. 보시면 아까 보면 3조이거든요. 근데 현재 시가총액을 본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 있는 YG, SM, JYP를 합칠 때 한 3조 약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합친 것보다 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빅히트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업이익 비교 엄청나게 많죠. 음반 판매량 그렇게 치면 이 3사를 합친 것보다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투어 모객 수를 보면은 SM이 오히려 1등입니다. 그다음에 엔터 4사 임직원 수 빅히트가 오히려 더 많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최소 3조 원,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서는 5조원까지 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최초 2천만 장. 2천만 장이면 도대체 얼마를 번 거야? 보면은 보통 그 외국에서 소설 같은 경우에 1,000만 권 팔려서 100억 벌었다. 그 소설가 자체가. 근데 앨범이 2천만 장이면은 멤버들이 몇십억 다 벌었다라고 앨범만으로. 음반. 근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이런 그 가수들은 공연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공연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또 내려간다면 최초 빌보드 201위를 윤빌리 공연도 했었고요. 방탄이 사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BTS가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제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K-팝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한국에 있는 이런 연예 기획사들이 전체적으로 그 수준도 올라가고 노출도 집중도 그러고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많이 됐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BTS와 글로벌 주요 가수 투어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9년은 사실은 이게 전반기라서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BTS가 이 정도는 그래도 중간은 근데 너무 에드실린이나 테일러 스위프트가 비교해서는 좀 부족은 하네요. 더 노력해라 BTS. 다만 이런 거가 현재 있어서 좀 어려운 추세에 있다. 대신에 이제 언택트 공연이 꾸준히 되고 있다. 이런 거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컨텐츠 방법인데 유료 온라인. 이게 사실은 이번에 대박이 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수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내려간다 그러면은 4대 기획사 분기별 모객수 추이를 본다 그러면 빅히트가 확실히 많다. 근데 그렇게 좀 오히려 SM이 참 꾸준히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SM이 현재 주가가 빌빌거리는 게 이수만 씨 나빠요. 이수만 씨.
설마 이 유튜브를 보진 않겠죠. 네. 4대 기획사 분기별 음반 판매량을 본다라고 하면 확실히 빅히트가 좀 많기는 하네요. 네.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뭐 이거를 왜 이렇게 했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BTS가 전체적으로 뭐 2020년에도 잘 나갈 것 같기 때문에 네. 비록 현재 본격적으로는 전 세계 투어는 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높은 이 일본 판매량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 일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국가로 둔다고 하면요. 중국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시장이 크긴 크지만 정상적인 시장이 크지는 않다라는 게 의견이니까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BTS 결국에 이제 IPO를 통해서 얼마나 걔가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IPO를 하면은 엄청나게 열풍이 불지 않을까요? 일단은 청약을 신청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신청했다가 일주일 만에 팔아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래도 꽤 잘못하면 이게 뭐 시가총액 청약할 땐 5조로 시작해서 10조까지도 순간 일주일 만에 1, 2주 만에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다음에 CJ에는 예, 지금 이제 아이랜드 저도 이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굳이 얘기를 하면은 프로젝트 1이 끝났고 본격적인 12명 뽑는 걸로 좀 이제 아마 이 방송 한 그 주 금요일에 할 텐데요. 과연 얼만큼 될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좀 기획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재미있게 보니까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실제로 뭐 지금에 있는 방탄은 아니지만 뭐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트와이스라든가 또는 빅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엠넷을 통해서 데뷔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이돌 선정하는 그런 오디션 비슷한 걸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아이랜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미 데뷔 전에 전 세계적으로 노출을 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 특히 이제 방탄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유튜브나 자체적 방송을 통해서 이 팬들과 만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기업 분석 보시면 기쁘다 방탄 오셨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있을까지 앞으로 3개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건지. 네. 과연 IPO를 통해서 상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 하반기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와 함께 가장 투탑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IPO 시장에서는요. 봐야 될 듯합니다. 네, 빅히트는 뭐 이렇게 아까 뭐 계속해서 얘기한 거 뭐 또 뭐 그렇게 얘기하냐 넘어가겠습니다. SM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 NCT 그리고 신인 걸그룹 신인 걸그룹이 현재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신인 걸그룹이 얼마나 이런 트와이스나 블랙핑크에 이은 것이든가 레드벨벳은 사실 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레드벨벳 팬으로 물론 트와이스와 블랙핑크도 저는 팬입니다. 왜냐면 2분기 활동량은 투어는 아쉽지만 음반 판매는 무려 8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34,000원으로 현재 올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현재 33,000원인데요. 뭐 이게 6월달 보고서긴 한데요. 잠깐 재미삼아서 그러면은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YG로 해서 보면 되겠네요. YG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SM이 34,400원. 6월달에 한 보고서보다 현재는 이미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그 목표 주가를 또 했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비욘드 드라이브 통해서 그 드라이브를 하는 극장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콘서트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T, 갓세븐, 세븐틴, 엑소 같은 경우가 현재 음반 판매를 이렇게 쭉 되고 있다. 확실히 엑소가 이 중에서는 넘사벽이죠. 그런데 2분기 2020년 현재 매출액은 좀 떨어질 것 같고 영업이익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SM이 약간 딱히 이런 그 모멘텀이 현재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가는 그렇게 좀 치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전체적 목표는 유지. 목표 주가 이미 올라갔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될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JYP는 성장성 아쉽지만 강력한 트와이스 모멘텀. 네,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니쥬라는 그런 1번 걸그룹이 그렇게 대박이 터질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네, 그 예상 이외로 대박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이런 트와이스라든가 이런 그룹뿐만 아니라 갓세븐, 뭐 이츠,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기업들이 평탄을 해주는데 거기다 니쥬 이게 니즈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가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는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됐냐? 네, 목표 주가가 3만 원이네요. 얘도 볼까요? 목표 주가가 32,000원. 네, 전부 다 이 애널분 아주 예상보다 더 그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네요. 기쁘겠네요. 네, 자기가 예측한 대로 다 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음반 판매에서 전부 다 이제 트와이스가 사실은 가장 잘 나가는 현재 그룹이죠. 100만 장, 네, 합산, 네, 3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마이너스 10%,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전체적으로 좀 소폭 하회할 거라고 예상됐다는데 아까도 얘기 드리는 것처럼 그 니쥬라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이 보고서에서는 네, 있기 때문에 뭐 요거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이거보다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JYP는 예상이 되기는 네, 하네요. 네, 끝으로 YG는 당분간 모멘텀만 그러니까 왜냐면 뭐 실적이 딱히 뭐 개선이 될 여지는 별로 없기 때문에 모멘텀만 보게 되는데요. 목표 주가가 33,000원입니다. 근데 YG는 현재 43,950원입니다. 네, 이분 예측 잘못했네요. 너무 낮게 평가했네요. 33,000원에서 무려 10,000원이나 더 올랐으니까 YG를 예측을 제일 못했네요. 그렇게 치면 SM, YG는 JYP를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YG만 이 모멘텀을 보고 가야 되는데 모멘텀을 너무 가소평가한 듯합니다. 경쟁사에 비해서는 음반과 음원 매출이 주력을 하는 기획사인데 빅뱅이 좀 활동, 그래서 블랙핑크 외에는 딱히 사실 없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 상향 제시를 했음에도 그보다 더 2020년 40만 명 마이너스 41%입니다. 40만 명이 음반은 그나마 플러스 된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블랙핑크가 또 8월 말에 또 새 음반이 나온다라고 하네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8월 달에 또 나올지는 착각이었어요. 네, 저의 실수였습니다. 좀 다시 사실은 제가 YG를 샀다가 팔고, 물론 팔았을 때 40% 정도 네, 그 정도 수익이 나긴 했었지만 다시 떨어지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좀 더 즐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갖고는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60만 장 가능한다. 9월 정규 앨범. 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그 블랙핑크로 YG는 좀 밀어보지 않겠냐. 사실 저의 아이디어는 빅뱅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방탄을 근거로 해서 IPO, 그런 다음에 SM, JYP, YG까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연예 기획사에 대한 좀 것을 정보로 좀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셨던 그런 강의였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